120여 년 전 이 길을 누가 걸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체조도 오시고 김구 선생님 하천 뇌물이 있는데 거기서 모욕도 오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 백범의 흔적은 광주의 한 동네에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 당시 집을 잃은 난민들을 위해서 김구 선생님께서 무상으로 지어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오늘을 함께 살아갑니다. 좀 더 한국형 히어로, 좀 영웅처럼 만들고 싶고, 좀 도전적이더라도 일부러 자극적인 색감이나 더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게. 2019년에도 살아가는 독립운동가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사진 찍기의 명소라는데요. 이 낡은 담벼락에 뭐가 있는 걸까요? 분명 아는 이름, 익숙한 얼굴인데 누군지 알쏭달쏭합니다. 네. KFC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누구예요? 맞죠? 누구 같아요? 네? 누구 같아요? 산타라.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이분은 바로 김구 선생님이에요. 아 진짜요? 아 써있네. 아 써있는 거야? 아 뭐야?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유관순 분. 요 사람도 모르겠고? 아 이분 그거 아니에요? 보시라? 아닌가?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네. 생각 안 나다가 딱 보고서 그냥 아 이거 배웠었지 하고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낡은 담벼락에 그려진 8명의 독립운동가가 현대의 옷을 입고 거리에 섰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1919년 만세소리 우렁찼던 서울 한복판. 1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미리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 작가의 손끝에서 인물들이 되살아났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운동가들을 그래피티로 표현한 작가. 그가 살려낸 김구 선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 그림, 예, 이 그림인데 이게 이제 삼청동에 있는 거고요. 네. 대부분 후손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산타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 독특한 상상력과 화려한 색감,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딱딱한 이미지를 깼는데요. 첫 번째로 있는 게 이제 여운용 선생님 작품이거든요. 예전에도 이렇게 신문사 사장님도 하셔가지고 그 언론사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 책, 그냥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다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요즘 이제 김상훈 의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이불을 방탄복 삼아서 싸우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옛날 이불 안에 들어가는 이 면솜, 그걸 재질로 해가지고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캔버스를. 아 그렇구나. 예. 당시에도 약간 저항 정신이 담긴 운동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에 그냥 시대를 저항해서 사시는 거랑 그래피티의 저항 정신이랑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뭐랄까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100년의 시차를 좁히는데 첨단 기술도 한몫했습니다. 기술을 덧입은 독립운동가들은 영웅으로 되살아났는데요. 근접한 일본만 해도 사무라이가 이제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고 되게 멋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극대화시켜가지고 많은 영화라든지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출하니까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아이들만 해도 사무라이면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연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희는 이런 기존에 있는 인물들에서 좀 더 많이 각색을 해서 좀 더 한국형 히어로, 좀 영웅처럼 만들고 싶고
좀 더 멋있게 이제 색을 하려고 한 겁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살리고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춰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을 극적으로 표현했죠. 그런가 하면 다양한 일상용품에도 접목시켜 친근한 영웅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백범일지라는 콘텐츠, 그 원천 콘텐츠가 현대 그 기술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다양하게 그 시장에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문화 상품들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독립운동을 춤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비보이 팀이 독립운동을 몸으로 표현하는 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빰에 맞춰서 빵 떨어지면서 우리가 쫙 퍼지면서 동선 바꿔가지고 그 독립운동했던 자세로 싹 바뀌는 거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춤을 췄다는 베테랑 춤꾼들. 11살 브레이크 댄스 신동부터 30대까지 다양하게 모였는데요. 그 당시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고 있답니다. 네, 의미도 있고 아무래도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표현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많이 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러면서 안무 짜고 있어요. 네. 실력 막강한 춤꾼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춤, 미리 한번 보실까요? 전통 부채춤과 한국적인 음악,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를 접목시켜 역동적이고 현란한 춤을 완성시켰습니다. 완벽한 독립국가로서 자리매김했던 저희의 기쁨을 표현하는 마지막 피날레 퍼포먼스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할 현장에서 사용할 부채는 지금 저거는 이제 연습할 때 사용하고 있는 부채고, 실제로는 김구 선생님의 어록과 그리고 인물 그리고 태극기 등등이 날짜 태극기 등 다양하게 이렇게 부채 표현이 될 예정입니다. 비보이 공연 외에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요리와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충전맘을 죽인 외는 그냥 맨손으로. 일본 자객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 스치다를 죽인 김창수. 그가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사형을 선고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고종 황제 특사로 집행 정지령을 받는데요. 이후 탈옥하여 피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찾아든 곳이 바로 이곳, 보성의 쇠실마을이죠. 그 중에서도 산속 깊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김구 선생이 묵었다는데요.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이 김구 선생을 맞은 건가요? 원래 이것은 저희 증조부님 때부터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1898년 음력으로 5월쯤에 여기에 피신을 오신 곳입니다. 당시 이곳을 찾은 백범 김구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50여일간 묵었다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해드릴 것이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 이 방에 계셨는데, 이 방이 상하방으로 2개인데 글 좀 하신 분들 4분이 모여가지고 주로 많이 시국 얘기도 하시고 세상 얘기도 하면서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남도를 누볐던 김구 선생이 쇠실마을에 온 건 이곳이 안동 김씨 집성촌이기 때문입니다. 종 씨라 한 가족처럼 지냈다는데요. 아버지 성자 성함이 성자 회자예요. 같은 일가에다가 이제 학렬이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족제 동생이라고 예, 그런 뜻입니다. 1898년에 이제 여름에 오셨다 가시면서 이 책 한 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주고 가신 동국사기라는 역사책. 이 책의 가치는 맨 뒷장에 있습니다. 20대였던 선생의 친필 사인이 있거든요. 종인 김두호. 김두호? 그 김구 선생님은 이름이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김창수라고 하지 않고 김두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신 거이죠. 더 중요한 건 직접 쓰고 간 이 글입니다. 헤어짐의 슬픔을 토로한 이별시인데요. 청년 시절 쓴 몇 안 되는 작품이죠. 시에 담긴 애틋한 마음은 기념관 앞마당에 세운 추모비와 함께 돌에 새겼는데요. 이 마을의 자랑이랍니다. 두 형제가 그 흔적을 지키고 있죠. 이 산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김구 선생님께서 이 마을을 안 오셨었더라면 누가 이 꼴창 찾아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오실 일이 없지. 우리는 그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죠. 김구 선생님이 여기 다녀가신 것을. 120여 년 전 선생이 걸은 길을 따라가 볼까요? 뒷산을 따라가다 땀이 차오를 때쯤 우물이 보입니다. 김구 선생도 이 물로 목을 축이셨다는데요. 여기로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안 다녀보니까 못 가요 저기로. 요 나무 뒤에가 큰 바위가 있고 이제 거기서 체조도 오시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저 앞이 다 보이고. 김구 선생님이 여기를 안 오시고 딴 마을에 어디서 피신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잡혔으면 광복도 못 보고 돌아가셨겠지 않냐. 그걸 우리는 제일로 영광으로 생각하죠. 요 마을의 개인 통해 그래도 해방을 맛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산골 오지에만 백범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촌이 끝나는 지점에 백범 기념관이 있는데요. 전라도에서 백범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선생은 청년 시절 남도 여행을 통해 애국심을 키우고 삶의 방향도 정했답니다. 전라도 목포에서도 계셨고 한평에서도 계셨고 또 해남 김구 선생께서 계속 인천 감리사에 갇혀 계시다가 여러 뜻있는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탈옥을 결심하고 성공해서 자매행을 오셨던 곳이 이곳 전라도였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백범일지, 선생의 자서전인데요. 남도 여행의 여정과 상황도 기록돼 있죠. 어떤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기 위해 많이 했었고 많이 희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있고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념관을 마주한 역사공원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김구 선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백범김구 선생님 공원인가 봐요. 여기. 많이 들었고 또 여기 백화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백구문 선생님이 100세대가 감옥하고 살아라 해서 백화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요? 백화마을은 광복 후 폐허가 된 팔거리 마을에 집 없이 천막에서 지내던 광주 난민을 위해 선생이 정치 후원금을 내놓아 만든 마을인데요. 당시 난민촌은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곳을 잊지 않고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거부 목하고 하얀 거부. 여기 인도 있죠?
거기서 저 소나무 있죠? 네. 그까지가 집이 한 채요. 아. 집이 쭉 한 채인데 한 칸이 6개 들어가고 6세대가 살았어. 6세대가. 그렇게 집이 여러 벽돌 넣어가지고 생겼어. 이렇게 쭉 생겼는데 칸이 6칸이 나눠졌어. 6칸이 나눴는데 방은 딱 하나고 이거는 부엌이고 방 하나. 그러니까 아주 적지. 아주 적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놈도 고맙지. 그것도? 너 집이 없는데 그놈도 고맙지. 아버님은 어디 사셨어요? 나? 네, 아버님 두 분은. 여기요. 요 금년이라고 써있어. 금년. 금연? 예, 금연. 금년이라고 써있는데 그 부근에서 지붕은 한 집이었어. 지붕은 한 지붕. 아, 두 분이서? 지붕 한 6세대 사는 한 지붕. 100가구 모두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로 백화마을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죠. 그럴 때에 일본 그 개판에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갖고 몸만 나왔지. 몸만 나오고 잘 데가 없고.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려서 그때는 원래 지금 생각 참 고마우니. 그때가 6살, 7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안식처를 정해주신 분이지, 김구 선생이. 군산 앞바다와 가까운 곳에 시간이 멈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대화 거리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치 100년 전 일본을 옮겨다 놓은 것 같죠? 최근엔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네. 그거 관련해서 일본식 건물 많다고 그거 알고 왔어요. 옛날 건물 많고 이래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우선은. 왜 좋아요? 약간 감성 터지는 그런 곳? 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내부도 그때 그대로. 이 이색적인 분위기 덕에 군산을 찾는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학교 가는 길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봤던 그런 건물들, 다방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추억을 새삼 생각하게 하게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군산에 유독 일본식 건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문화해설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굉장히 길이 빠듯한데 예전에 그 바다를 메워서 만든 도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내죠. 1899년도에 여기를 매립할 계획을 하고 1910년대에 여기를 완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길들이 보면은 반듯반듯한데 여기서도 즉 이어지는 길은 항구하고 이어집니다. 쌀을 수탈해서 실어가기에 좋은 위치에 도시를 형성해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형성된 그런 지역이 현재 이곳입니다. 일본인들의 계획 도시 군산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집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경부터 호화스러운 최고급 집인데요. 원래 더 전에는 구마모토란 사람의 별장으로 썼던 곳이고요. 구마모토란 사람은 약 2만 명의 소작인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면적은 어느 정도냐면 군산에서 정읍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의 최대 농토를 소유한 일본 농장주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일본에선 경사급한 돌지붕으로 눈을 떨어뜨리고 제습을 위해 나무로 벽을 만든답니다. 우리 땅에 일본식 전통 가옥을 지은 거죠. 지금은 전시실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놨지만은 여기는 복도입니다.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한쪽은 우리나라식 온돌방, 그다음에 한쪽은 전형적인 일본식 그 다다미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방문 역시 일본식입니다. 제습을 위해 부분 개방도 가능하죠. 일본 전통 가옥에서 빠지지 않는 불단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이곳이 잘 보존된 건 그 당시 소작인들을 위해 진료 봉사를 하던 이영춘 박사 덕분입니다. 광복 후에 이 집을 인수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했죠.
유럽 스타일은 어떤 걸로 지었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문들도요. 그때 원형이고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입니다. 여기가 유럽 스타일의 거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웅장하죠. 천정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2층이나 3층으로 보이지만은 들어와서 보니까 2층, 3층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층입니다. 여기 굉장히 대단하죠. 굉장히 거창한 페치카, 벽난로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아도 사치스러운데요. 자신이 소유한 논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했고요. 유럽 귀족의 집에서나 볼 법한 티크 원목으로 거실을 꾸몄습니다. 창문도 도르래를 이용한 유리창이죠. 이게 지금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 민족의 삶은 떼거리가 전라도 말로 떼거리라고 그래요. 끼니가 없어서 힘들 때 일개 농장주는 이렇게 초호화로 외국에서 고급 자재를 수입해서 이렇게 지었던 건축이고 여기에서 살림을 365일 한 것도 아닙니다. 별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잠깐 쉬었던 집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걸 수탈해서 이들이 얼마나 누렸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탈의 현장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임피역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철길이 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열차가 아니라 곡식 운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뼈아픈 과거도 잊지 말고 기억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냥 예뻐서 왔는데 알고 보니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들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예뻐하고 사진 찍어도 되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도 어쨌든 네 그래도 남도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쌀은 이곳 군산 앞바다로 모입니다. 군산항에서 배를 통해 일본으로 보냈던 거죠. 수탈의 마지막 현장, 수탈이 시작되는 곳. 1914년에 쓰여진 어떤 글을 보면 군산이 그 무역 물량이 2위였답니다. 말이 무역이지 수탈이죠. 수확의 85%를 소작류로 빼앗긴 농민들은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요. 계속된 억압은 저항으로 이어져 한강 이남 최초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3.5 만세운동의 시작점이고요. 1919년 3월 5일 날 군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통틀어 3.1 운동으로 이렇게 같이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곳 군산에서 3.1 운동의 정신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올해는 독립선언서 낭독한 10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런 데에 와서 아이들 손잡고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될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과거도 기억하고 소통하는 건 역사가 우리에게 해줄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하늘을 우러르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